이 총선 백서가 발표가 됐는데 용산도 책임이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책임이 있고 양비론으로 접근을 한 이것이 두루뭉실하다라는 비판을 받기에 적합합니다. 즉 불안한 당정 관계가 큰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불안한 당정 관계의 책임은 도대체 누가 있느냐. 총선 망친 자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어제 총선 백서가 발표가 됐죠. 총선 백서가 조정훈 백서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총선 백서가 총선이 끝난 지 무려 6개월이 지난데 4월 10일 날 총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5, 6, 7, 8, 9, 10 10월 10일도 훨씬 넘은 지금 10월 말이기 때문에 6개월 보름이나 지난 상황에서 공개가 한 것도 이것도 좋게 얘기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뭔가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한다면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총선 백서가 총선이 지난 다음에 그 생생했던 기억이라든가 흔적들이 있을 때 이 백서를 집행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당이 뭘 잘못했는지를 반성을 하는,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개혁의 이슈, 어전대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려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자 이제 총선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 당시에 총선 백서를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세력이라든가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 총선 백서가 발표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아주 날카롭다 보다는 대개 우리가 용산도 책임이 있고 이 진두지휘한, 선거를 진두지휘한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 지금은 당대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책임이 있고 이렇게 양비론으로 접근을 한 거 이것이 두루뭉실하다라는 비판을 받기에 적합합니다. 여기에 어떤 그 사안의별로 이것은 한동훈이 문제고 이것은 용산 대통령실의 문제다라는 것으로 책임을 귀속을 했으면은 그나마 날 텐데 전체적으로 양비론으로 그 표현이 바로 당정 간의 불안정감, 이것이 국민들에게 마음이 주지 않았다. 당정, 이른바 용산의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과 윤석열, 그렇게 이 검찰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 총선을 앞두고 뭔가 불편하고 갈등이 풀리지가 않고, 아이고 그러면 도대체 이쪽 세력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기려고 하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휩싸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불안한 당정 관계가 큰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불안한 당정 관계의 책임은 도대체 누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을 이 백서에서는 날카롭게 파헤치지가 않았습니다. 이 당정 관계가 문제가 있고 국민들에게 표를 줄 유권자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불안감으로 존재를 했다. 그러면 당정 관계 누가 이게 책임이 있느냐? 둘 다 책임이 있다.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비대위원장 책임이 있고 이런 식의 책임을 같이 공동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이 총선 백서에서 잘잘못을 그렇게 아주 추상처럼 저울에 1g이라도 더 올려놓는 그런 그 냉철함은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선거 영향 이슈를 7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7개 중에서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5개가 용산발, 즉 대통령실에 귀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백서에서 나온 그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원인은 대통령실에서 제공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영향을 준 이슈가 뭐였느냐라는 설문에
대답을 한 순서대로 보면요,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총선을 앞에 두고 한 달 만에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인사를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건 총선 이후에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그렇게 빨리 호주를 보내려고 총선 민심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급히 저렇게 보내느냐고. 여기서 이건 뭐지? 이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캐치프레이드로 내건 이 윤석열 정부가 저게 무슨 공정해? 왜 저렇게 도망가듯이 빨리 호주 대사로 보내려고 하지? 저 최일병 그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조사 이런 걸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거는 공정치 못하다라는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그렇고요. 또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발언, 이것도 글쎄요, 참 이 총선을 앞에 두고 기자들 한 7, 8명을 앞에 두고 더더군다나 KBS 기자를 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파장이 얼마나 번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생각을 할 줄 아는 정무감각의 소유자였어야 됩니다. 같은 기자로서 이거는 뭐 정무감각이 정말 왜 아주 뭐 빵점이라고 얘기를 제가 할 정도로 이것도 큰 그 타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마트,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죠. 하나로마트에 가서 대파 가격, 이것도 한 열흘 이상 민심에 불을 지른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대통령실은 억울할 겁니다. 본 취지가 그게 아니지만 그것을 뭐 악마의 편집을 했던 간에 그것을 빌미를 제공을 했다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뭐니 해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 그리고 이 감싸는 모습, 그리고 절대 이 김건희 여사는 건들면 안 돼라고 하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총선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거. 저는 직접적으로 총선을 뛴,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과 결승전을 치른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그런 결국은 윤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의 총선에 임하는 그런 그 자세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종섭 장관, 뭐 황상무 수석, 무슨 대파 가격 이런 것은 그야말로 마이너하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언급을 해야 된다. 왜? 총선에 이기고 싶으면 당연히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노터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언급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총선 전에 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찔끔찔끔, 여기서 찔끔 여기서 찔끔 하는 거니까 이거 도대체 뭐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야? 사과할 마음이 있다는 거야? 아니야? 그리고 아니 그 무슨 공정사회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내 부인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비중을 그러면 뭐 누구 잘못이냐, 누가 더 이 잘못을 한 거냐라고 따지면은 더 깊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절치 못한 이 전략, 아주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게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이죠. 저쪽에서는 뭡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옛날에 이승만 정권 때나 그 당시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게 야당의 선거 구호였죠. 이번에도 똑같이 민주당에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이것이
정말 아주 유치하게 보이는 이것이 상당 부분 먹혔다는 게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중도층에 있는 약 한 25%의 중도층이 오른쪽에 있는 40%, 왼쪽에 있는 40%는 선거 전략이 어떻든 구호가 어떻든 간에 이분들은 원래 이 국민의힘에 찍는 분들이 40% 저쪽에 40%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20% 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돼 있는 중도층이 정권 심판에 상당 부분 대거 가담을 했다는 게 바로 총선 참패의 원한이 있고 그 중도층이 민주당이 얘기한 정권 심판 쪽에 이렇게 함몰이 되고 기우는데 바로 여기에 이종섭, 황상무, 예, 그리고 대파가격,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의 7개의 그런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총선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이 손가락질을 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한동훈이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선후 관계를 따지면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7가지 요인 선거 영향에 지대한 그 영향을 끼친 7가지 이슈의 5가지가 바로 용산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예, 그 원인을 제공을 하고 그 원인을 효과적으로 비대위원회에서 그것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막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전략 부재였다 하는 얘기를 제가 후보로서 제가 또 청주에서 이 선거를 할 때 3번이 이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 3번을 청주에 내려와서 같이 유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후보로서, 야, 정말 참 아주,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쏙쏙, 귀에 들어갈 정도의 선거 메시지 전략이 있구나. 정말 다행이네. 야, 우리가 틀림없이 이긴다라는 느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조 전략, 2조, 이는 이재명, 그 다음에 조는 조국, 예, 저쪽에서 정권 심판 얘기가 나올 때 2조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맞불 작전을 했는데요. 누구누구를 심판하자라는 얘기는 집권당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야당에서 집권당을 공격을 할 때는 특정인 이 정권 심판 이런 것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지만 이 여당에서 야당의 특정 야당 대표와 조국을 심판하자 이것은 적절한 전략이 아닌 것이죠. 즉 선거가 어떤 여러 가지 그 모양대로 펼쳐나가야 집권당은 유지한데 오히려 2조 심판을 갖고 와서 선거 자체가 총선 자체가 심판론으로 완전히 기우는 상태인데 심판론으로 기울면은 정권 심판에서 모든 것을 다 흡수를 하게 마련이신 것이죠. 이번 총선은 심판 선거구나. 그리고 각종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총선은 원래 집권당을 중간 평가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론이 일을 잘했으면은 심판론에서 살짝 비껴나는 것이고요. 이 민심에 마음에 들지 않고 매우 미흡하게 일을 했으면은 심판론으로 그냥 그 대홍수가 나듯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조 심판을 들고 나와서 성격 자체가 완전히 심판론으로 흐르게 만든 것도 그거는 전략 부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용산에서 한 개 나오지 않습니까? 7가지 중에서 5개가 원인 제공을 했다 하는 얘기. 그런데 이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비대위원장조차 선거를 처음 치르는 선거에 거의 경험이 전혀 없죠. 네,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전략과 이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했다. 제가 이 출마 후보자로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뒤늦게 공개가 된 총선 백서에 누구 책임이 더 많느냐라고 이 왈가왈 이렇게 문구 하나 갖고 따질 그럴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미
그야말로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죠. 한참 오래된 구문을 갖고 우리가 의문을 비워할 필요가 없다. 저쪽에서는 원인 제공을 했고 이쪽에서는 효과적으로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평가를 해드립니다.